안녕하세요.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계시는 리갈하이님과 코로나 게이트 현지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갈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독일에도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빌 게이츠 체포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네,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현지에서 독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그 각 도시에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 예, 코로나 정책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역 정책과 코로나 규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 음, 그리고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바이러스 학자인 조스텐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전하면서 이 예,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사실을 전하지 않는 주류 언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몇 독일 사람들이 봄부터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데모를 위해서 예, 미샤엘 발베, 그 예, 변호사인 갈프 루드비히, 마커스 예, 하인츠 등이 처음으로 예, 구축을 해서 크베어 댕큰이라는 집회를 결성했고, 그리고 예, 거기에 수많은 의사들, 변호사들이 힘을 더해줬는데요. 예, 이 집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예,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권, 개인의 자유, 믿음과 양심의 자유, 의견, 예술 및 과학의 자유, 교육,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택 불가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러한 기틀 안에서 다양한 이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8월 1일에 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였었고, 100만 명이요? 그리고 이제, 네네, 네, 그 당시에 어, 100만 명이 모였었고, 8월 29일에 더 많은 약 한 200만 명 가량의 일반 시민들이 베를린으로 왔었고, 심지어는 예. 당시에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함께 연설을 해주었었어요. 8월 29일에 200만 명이 네, 모였고, 미국의 로버트 네, 케네디 주니어도 와서 연설을 네네. 했다고요? 네네. 네네, 네. 아, 그래서 이 집회는 사실 그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안전했고 평화로운 네. 집회였는데요. 이거에 아,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류 예.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그 뒤에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8월 29일에 집회가 예. 있기 바로 3일 전에 예, 예. 베를린시에서 일방적인 집회 금지가 내려졌는데요. 그 당시에 8월 며칠이요? 8월 29일이요. 8월 아, 29일. 8월 29일에 200만 명이 네. 모일 걸 알고 집회 금지를 아니요. 베를린시에서, 예. 아니요. 예. 2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고, 예. 그 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왔었던 거고, 그 예. 베를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내렸어요. 그 크베어 예. 댕큰이 하는 데모만. 그 예. 당시에 예. 어, 집회를 한다고 그 신고가 된 다른 데모들이 한 100여 개가 돼요. 근데 아, 그 100여 개는 금지를 하지 않고 이 예. 크베어 댕큰의 집회만 이제 시에서 금지를 내렸는데 이게 아, 그래서 행정법원에다가 항소장을 내서 또 허가받고 음, 근데 또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네. 그리고 나서 또 고등법원에 가서야 완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그 한 법대 독일의 한 법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예. 집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 집회를 집회 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예.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집회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공식 문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말은 없고 네. 1.5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이유는 없었던 거죠.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아, 하지만 언론은 그런 뒷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 마스크 안 썼어. 아, 거리 안 두었어. 이 사람들 다 나치야. 그리고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보도만을 할 뿐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도 이제 독일 상황을 잘 모르다가 이제 처음 들어서, 네, 지금 한국에 계신 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그,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그 슈샤리트 박티나 볼프강 네, 보닥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정상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네, 저는 시위도 이제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뭔가 좀 시민들 의식 같은 게 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독일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정부는 뭐 봉쇄 조치라든가 마스크 쓰는 네, 거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크베어 네. 뭐라고요? 크베어 크베아, 덴크 예, 크베아 덴큰, 예, 네. 크베어 덴큰이라는 분이 주최하는 시위는 이 코로나 봉쇄 조치 반대 시위, 마스크 반대 시위 같은 그런 시위인가요? 그러면 성격이? 그 크베아 덴크는 단체 이름이고, 예, 그 미샤일 발벡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예, 이것을 만들었는데, 예, 이 집회 목적이 처음 말한 것처럼, 예, 뭐 마스크 반대, 뭐 반대, 이런 것들은 예. 그 시민들이 각자가 그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제일 큰 틀은 기본권이에요. 아, 기본권 기본권. 침해, 아, 그리고 기본권 자유. 침해. 아, 기본권 네, 침해와 자유를 지키기 예, 위한 집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음,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그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혹은 음. 뭐 인권 탄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게 네, 뭐, 빌 게이츠 체포 시위라든가 뭔가 이게 코로나가 음모다, 사기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한 거가 이제 네. 그건 주요, 예, 예, 네네. 의제인 그게 큰 거네요. 틀이, 그러니까. 예. 그게 큰 틀이고, 그러니까 네네. 민주주의 기본권, 그리고 예, 이 현재 그 코로나 정책을 이유로, 예. 그것을 이유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틀이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아,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주류 언론들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예, 예, 잘못된 보도들, 그리고 예, 과장된 언론의 그런 방식들, 예. 뭐, 그리고 당연히 빌 게이츠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든 음.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리가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이게 뭐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지금 네, 뭐 국민들한테는 뭐 고향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지금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산소도 가고 네, 뭐 네, 요트도 살아가고 마음대로 다 하니까 이게 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이게 코로나 게이트 자체가 처음부터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게 전부 사기극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라이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예, 제가 이 매일 보고 겪는 이 상황과 예, 예. 언론에서 말하는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매일 음, 자극적인 표현과 사진만 보여주는 것들이 처음엔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아, 예, 예. 우리가 이만큼 그래서 겁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은 것인지, 이 음, 정부와 예,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네. 시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길래 그런 표현들을 하는 아, 것일까? 일단 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예, 그런 어리둥절한 생각과 함께 예,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매일 들리는 그 확진자 숫자 때문에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는데, 예, 제 독일 남편이 한번 권유를 해봤어요. 예,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예, 정말 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세상과 예,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세상이 예, 정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봐보자 예, 해서 이제 용기를 조금 내서 갔거든요. 근데 예, 당시에는 제가 그 코로나 뭐 확진자 그것보다는 예, 중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는
그 말 때문에 동양인 예. 차별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아, 독일에서.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뭐, 예. 한국 사람들, 뭐, 베를린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뭐,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뭐, 아, 때리고, 이런 예,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인종차별이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네, 마침 언론에서도 뭐,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들 나치라고 했기 때문에 음, 더 공포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봤어요. 아, 가봤는데, 예, 예. 걱정할 필요 없었더라고요. 아, 시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뭐 극우파다, 극좌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혀 아니에요. 했었는데, 아,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였고, 네, 예, 그런 성격의 네, 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네, 해주시는 네. 거네요. 게다가 네,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네네, 이성적인 집회였고, 네네, 그리고 거기엔 독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인종과 유럽 국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네, 집회에서 할 때는 그 무대에서 연설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예, 연설자들이 다 변호사, 뭐 의사들, 경찰, 뭐 심지어 경찰, 그리고 정치인들, 음, 그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군의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연설을 했고요. 아, 예, 예. 전문성 네,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던 네, 거네요. 네, 어, 마냥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우리 네,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이거 싫다, 이렇게 비난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고, 정말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를 예, 들면 정치인들은 뭐 정치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음, 경찰들은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자기의 그 전문적인, 그 전문 직업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아, 것들은 사실 예, 예. 전혀 안 나와요. 아, 전혀 안 그렇군. 나오고 예, 나오더라도 그냥 음모론자하고 이제 그냥 낙인 찍히고 이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당시 그 경찰에 의해서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 들었는데 예, 이제 막 집회가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예, 바로 언론은 그 집회 모인 사람들 뭐 17,000명 혹은 5,000명 이렇게 축소하고 그리고 아, 집회가 경찰에 의해서 해제되었다고 거짓 보도를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이거 아, 100% 의도된 거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일의 주류 네, 언론이 그 집회 현장에 네, 대해서 이제 가짜 네, 뉴스를 내보내는 거네요. 네, 마치 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의해서 이거 다 끝났다, 해제됐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정부와 미디어는 이 집회를 원하지 않는 걸까? 음, 왜냐하면 집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형태의 집회들이 다 금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 기본권을 주장하는 이 집회만을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아,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제가 본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100% 의도된 거구나. 아, 그것을 계기로 이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를테면은 네, 보시는 분들 네, 엄청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뭐 해외 그 뉴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뭔가 사실을 네, 왜곡하고, 그 네. 뭐 주류 언론들이 그 보도하는 게, 그럼 독일에서부터 벌써 가짜 뉴스로 보도가 되고, 그걸 다시 국내 언론이 한국에도 보도하는 거를 그렇게 네네. 보도를 네네. 했다는 거가 되는 거네요. 저도 네. 한국 그 주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예. 그냥 독일 뉴스에서 잘못된 보도, 그러니까 거짓 음, 뉴스를 한국은 그냥 그대로 번역만 해서 그냥 검토 없이 그냥 검증해 내보내는 거예요. 보지 그러니까 않고, 사람들은 그냥 네네. 그것을 믿고,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집회 가는 사람들은 다들 정신병자고, 뭐, 다들 이런 거 뭐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볼 때는 거기 뒤에 예. 그 배경 지식을 항상 봐야 돼요. 이 내용에 예. 뭐가 있는지 단지 예. 선동하는 문구가 아니고. 아, 그러네요. 정말. 이거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에서는 그 뭐 마스크 가지고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뭐 착용을 해라 마라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니 많이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는 최근에 뭐 13살 어린 여학생이 마스크 끼고 있다가 버스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네, 그것에 맞아요. 예, 그것에 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9월 초에 미셸 베아그라는 이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네. 버스에서 네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쓰러진 뒤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었고, 버스에서 네. 쓰러진 뒤에 그 예. 칼스루에 병원에 이송돼서 어린이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음. 이거에 아직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예. 의사와 심장 전문의들은 호흡 예. 구동이 계속 감소되고 뭐 어쩌면은 심장 박동 장애로 네.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추측을 해와요. 음. 지금까지는 그 사망된 정확한 사유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라고 그러고 의문사 같은 그리고 건데. 예. 네, 네. 예. 그리고 이 마스크로 인한 그 신체 손상에 관해서 주요 예. 언론에서 다루는 그 전문가들의 말과 예. 비주요 언론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들의 말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그 한 신경의과 전문의에 대한 말에 따르면은 이 예. 지속적인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그리고 산소 부족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뇌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 그 여기서도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죽을 정도로는 위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증가와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이제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에서는.